자,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최근 기출문제를 해설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바로 5급 공채, 즉 행시기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요 테마를 첫 번째로 설정한 이유는 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시험 중에 가장 쉬워요.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게 경찰이죠. 경찰이고 통치구조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이지만 1단계 문제는 좀 쉬운 문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건 행시, 그 다음에 입시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5개년 동안 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은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더러 어떤 문제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게 기출의 흐름이기도 한데 이 문제 상당히 한번 풀만 할 건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헌법 조문 그리고 헌정사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지를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카페에 있는 해설지를 잘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르는 것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참조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1년 즉 올해 문제예요. 올해 5급 공채헌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죠.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우리가 테마로 본다면 헌법 조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헌법 조문에 관한 내용인데 1번 보시면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회적 폐쇄가, 불이익 이런 게 있는가. 이건 전문을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어요.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요거죠. 자, 3일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이나 원리에서 과연 기본권이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되게 쉽잖아요. 자, 우리가 그 전문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규범력은 있어요. 그 다음 기본권 도출 안 돼요. 그 다음 국가의 의무는 나옵니다. 요 세 개는 거의 빅3이기 때문에 여기서 낸다면 제가 볼 땐 난이도 아주 쉽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딱 그렇게 나와요.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데 의무는 나온다며. 근데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또는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니까 상당히 쉬운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다른 시험에도 기출문제 나왔는데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상당히 고통받은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정부가 이제 나서야 되는 것은 바로 기본권 보호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 또 최근에 우리 판례들 보면 뭐가 있나요? 동원되셔가지고, 그러니까 해외로 이렇게 동원되셔가지고 노역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뭐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 지문은 3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시 문제가 총 25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뭐만 들어가요? 통치구조 빠지죠. 그러니까 보통 12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마다 조금 다르니까 보통 10에서 한 13문제 사이로 이 기본권 파트는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형사보상인데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약간 난이도는 있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이 정도도 그냥 풀 수 있지 않을까요? 평범한 난이도예요. 보상 청구는 누구한테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이에요. 무죄재판한 법원, 상급법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 있다 없다만 바꾸면 돼.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보상이 되면 배상이 안 돼요? 되죠. 근데 이제 액수를 중복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상도 되고 배상도 돼요. 다만 액수를 중복으로 주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보면 이거 외우셔야지. 보상 청구는 3년, 5년. 범죄 피해자는 뭐다? 3년, 10년. 숫자가 진짜 중요하죠. 자, 돈 나오면 얼마 만에 가져가야 돼? 2년. 이런 건 외우셔야지. 그죠? 이 기초야 기초. 그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대리인을 위해서 왜 못하겠어? 예를 들어 사람 죽으면 상속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될 거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이네. 1번. 성질이 허용된다면 법인도 가능해요. 2번. 진짜 중요하죠. 법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안 돼도 인격권은 될 수 있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3번도 되게 쉬워요.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KBS는
결국 기본권 조체가 공법이지만 예외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A급 지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기초 문제로 맞추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즉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단체면 대부분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문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좀만 하면 이래독 이해독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검열금지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등급분류 보류는 보류 못 나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위헌인데 근데 등급제는요 받아서 나가죠. 그러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번 볼게요. 얘가 검열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디귿번에도 나오지만 아니 얘가 민간심의구구야. 그래도 인적 구성 누가 뽑아? 국가가, 행정부가. 돈 누가 대? 국가가, 행정부가. 그럼 얘는 검열기관이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뭐다? 디귿도 맞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1번입니다. 헌법상 사전검열은 예외 없이 금지돼요. 여러분들 검열은 법으로도 안 돼. 절대적 금지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겠죠. 글쎄요 조합형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신체유자인의 최근에 이 문제 되게 잘 나오거든요. 후방에 앉아라 위헌입니다. 그죠? 판례 결론만 알면 풀 수 있는 거. 2번도 되게 중요하죠. 자, 이중처벌에서 픽2가 이거잖아.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랑 얘 외국에서 형을 살고 왔는데 그거 왜 안 집어넣어주냐는 거죠. 당연히 집어넣어줘야지.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를 당연히 뭐다?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사후에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인하고 장기 3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행범과 긴급체포인데 이것도 난도가 제가 볼 때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이거 어려운 시험에 최근에 많이 나와요. 우리가 변호인의 졸업받을 권리 이제 구속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 구속은 꼭 사법 절차, 형사 절차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지문 약간 어려운 지문이에요.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5번도 제가 볼 땐 난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6번은 읽어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 제가 뭐라고 그랬냐? 기본권 보호무 위헌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위헌이라고 나왔어. 두 개가. 하나가 뭐야?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 있죠. 정신적 손해,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안 한 거, 보호무 위반. 두 번째가 이거예요. 아니 확성장치 왜 데시벨 제한 안 해요? 왜 소음 규제 안 해요? 이거 기본권 보호무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X지. 정답은 3번이죠. 키워드만 잘 따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지.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라는 건 제3자에 의한 생명이나 신체 훼손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호무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 과소보. 야 최소한 이것도 안 해줘? 이것만 아니면 괜찮다. 그래서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4번 보시면 정말 이것도 안 해주냐? 최소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안 했다. 명백하게 잘못할 때만 뭐다?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6번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핵심 판례만 알면 이 문제는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거는 앞에 것보다는 조금 나머지 지문들이 조금 쉽진 않으니까 난이도가 한 중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이지만 못 풀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7번 보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국민은 보건에 관한 국가보호를 받는다? 헌법조문에 있어요. 그 다음 2번 그럼 보호를 받는다는 게 뭘까? 소극적으로 침해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 드렸죠. 대부분 기본권은 이다도 보호하지만 아니다도 보호한다. 딱 하나 아닌 게 있다고 그랬어. 그게 뭐지? 단결권이에요. 단결권. 유니언사업에서 배웠잖아요. 단결권 빼고는 다 이다.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보호한다. 이다, 아니다, 모두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소극적으로 침해서는 안 되는 거 나아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줘. 이거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3번
10조하고 36조를 보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근데 이런 거는 보면요, 별 의미가 없는 지문이에요. 어디를 꽈야 되는데 꼴 게 없어. 그러니까 단어를 바꾼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보통 이 조문을 바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무난한 문장, 별 큰 의미 없는 문장으로 보시면 돼. 네 번째. 근데 네 번째가 또 나오네. 이거랑 충돌되지 않아요? 국가는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의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건 아니다. 솔직히 이 문제 지문들이 되게 낯설어요. 근데 솔직히 어려운 지문은 아니에요. 왜?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다? 대부분 기본권은 이다도 보호하지만 아니다도 보호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맞으니 당연히 이건 틀릴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난이도가 역시 이것도 중정도 될 것 같아요. 왜? 지문들이 그렇게 쉬운 지문은 아니니까. 그죠? 다만 문제 응용력만 기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시다. 문제 8번입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네요. 자, 1번 판례 우리가 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2개 정도 기본서에 있잖아요. 특정해가지고 감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지국 전체를 감청한다든지 여기 와이파이 쓰는 사람 전체를 한다든지 당연히 이건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 결국 위헌이다. 이런 것도 봤고, 그 다음 이거는 또 뭐예요? 이런 내용이죠. 기지국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는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러분들 노조 가입하거나 이런 것들 민감 정보라고 그래요. 이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인터넷에 함부로 공개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뭐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겠죠. 이제 실명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종교적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함부로 뭐다? 인터넷에 이렇게 올려버리게 됐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려면 최소한 2가지가 필요해요. 최소한이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법에 그래도 된다라고 써져 있든지 아니면 뭐다?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 동의도 없어. 법에 해도 된다는 말도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걸 올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당연히 헌법 17조에서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네 번째입니다. 수영인 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했어요. 네, 핵심은 이거죠. 위에 거는 큰 의미 없고요. DNA예요. DNA.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뭐 그때는 유죄 판결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DNA 신원 확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위헌이냐? 여러분들 알죠? 대부분 DNA 확인 정보는 합헌이었어요. 혹시 이 판례를 아실란가 모르겠네. DNA가 위헌 나온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의제기라든지 불복을 전혀 못하게 그것만 재판청권 침해다라고 해서 위헌이 됐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침해가 아니라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DNA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나중에 또 유사사건이 있을 때 이 시기가 했네 이렇게 밝힐 수 있고요. 또 미제 사건일 때 DNA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런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DNA는 불복 못하게 하는 것 빼놓고는 위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DNA랑 키워드만 잘 잡으면 이것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도 한 중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지문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문제 푸시는 분은 이게 뭐 중이에요? 중하 아니야? 또는 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소두에 뭐라고 했어요? 1단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헌법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 않는, 즉 여러분들 21년도 8월 시험 전에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직까지는 헌법을 기본해독 1회독 또는 2회독 정도 하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많죠. 그런 초보자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요 해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쉬운 행시를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중이라고 하는 거지 저도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상자들이 아마 초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초보들한테는 약간 중간 난이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9번이죠.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참 문제에 성의 없게 내셨다. 또는 되게 유치하다라는 생각까지 좀 했어요. 이 출제하신 분 교수님한테는 되게 죄송한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는, 헌법에 이런 말 있겠어요? 아니 이런 의무가 없으면 그냥 안 적지. 헌법에서 중소기업 약자를 배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쓸까? 안 쓰면 안 썼지 이런 말을 쓰겠냐고. 아 이건 진짜 바보 아님 맞추겠다 그죠? 바보 아님 그죠? 하요 하. 내가 난이도를 더 설정할 수 있으면 그 지하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네. 그 정도 하야. 이거 너무 쉬워. 이걸 틀리면 이거는 헌법 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객관식 센스가 없는 거야. 헌법에 이런 말 있겠냐고. 그냥 보호할 필요가 없으면 안 적지. 누가 안 해야 된다라고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워. 너무. 나머지는 다 조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소비자의 권리가 아니라 보호운동이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약간 제 입장에서는 무성의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 정도네요. 그죠? 자, 21년도는 통치구조 문제가 좀 많아서요. 이렇게 총 9문제였어요. 자, 푸셨을 때 느낌이 어때요? 풀만하죠? 물론 여러분들 이런 건 내가 본 적이 없네 이런 질문들도 있고, 이런 판례 드문데요, 처음 봤는데요, 이런 판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실게요. 객관식은 모든 문제가 다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그 책에 나와 있게 하려면 책의 양을 엄청나게 두껍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쩌다가 한두 지문 나오는 것들 객관식 문제를 품으로써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응용력만 기르면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가 다 있으려면 책이 얼마나 두꺼워야 됩니까? 그러면 회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헌법은 20점이죠. 최대한 얇게 가면서 회독을 많이 하시고 대신 뭐 하면 된다? 문제를 많이 푸시면 돼요. 모든 객관식은 네 지문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나중에 그 책을 회독을 많이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와 함께 응용력 기르는 문제로 가시면 돼요. 즉 죽으라고 문제를 많이 풀면 결국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총 9문제를 풀었는데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좀만 올라간다면 진짜 많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초보분들한테는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수도 있겠다. 이거 뺀 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거의 우리 진도는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21년도 기출이니까 이 정도 풀었으면 여러분들 순경시험도 충분히 안착하실 수 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21년도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곧바로 20년도 기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